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한 결선 방식만을 모두 고르면 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하 특성으로 같을 것.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직권 계자가 있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균합선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직권 계자가 있는 발전기. 직권과 복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 직권과 복권은 니은, 디귿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삼상 동기발전기가 슬로스 72개의 고정자를 가질 때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얼마인가? 이 매극 매상 슬로스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Q라고 쓰고요. 이 전체 슬로스를 뭘로? 극수와 상수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극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 곱하기 상수, 삼상이라고 되어 있죠. 3 되겠고요. 총 슬로스가 72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매극 매상 슬로스는 4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삼상 결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Y 델타, 델타 Y 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압기가 Y 델타, 델타 Y 결선에서는 한쪽에 Y 결선이 있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고요. 델타 결선이 있으므로 삼고조파 장애가 적고 기전력의 왜곡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1차 측과 2차 측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고 한 상이 고장이 나더라도 삼상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Y델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낮출 때, 즉 강압용으로 사용이 되고 델타 Y는 전압을 올릴 때 승합용 변압기로 사용이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게 되면 2번에 델타 Y 결선은 승합용에 주로 사용이 된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고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범용성이고 용량 채택이 용이하다라고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동장치가 간단하고 회전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정속도 전동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죠. 단점은 역률이 나쁘기 때문에 이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 줘야 되고 이 역률과 효율이 전격 부하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경부하 운전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1번에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쉽다. 속도의 변화가 작다. 맞는 얘기죠. 동기 속도에서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도전동기에 이 속도와 토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회전수가 동기 속도에서 토크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동기 속도에서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네 번째, 브러쉬와 정류자를 이용함으로 크기에 비해 출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러쉬와 정류자를 이용하는 것은 직류 전동기에서 사용되는 거죠. 유도 전동기가 아니라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총 도체수 160인 4극 중권 직류 전동기에 극당 자속이 0.01 웨버,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토크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토크식 T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E 파이 A의 P, G, 파이, I, A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E 곱하기 파이는 3.14 A는 병렬해로 쓰죠. 중권에서 병렬해로 쓰는 극수와 같습니다. 극수가 4극이니까 4 되고요. 극수 4, 총 도체수 160 곱하기
자속이 0.01은 100분의 1이네요. 그죠? 100분의 1 곱하기 IA 전기자 전류가 100A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100 약분되고요. 똑같이 4 약분되고요. 여기는 뭐 80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25.5 뉴턴 메타 정도의 토크가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직류 분권 발전기에 대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분권 발전기죠. 그럼 여기에서 자속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여기는 RF,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IF가 되고 이 단자 전압은 V,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 IA가 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유기기 전력이 발생하겠죠. 여기는 전기자 저항 RA가 됩니다. 그럼 이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낮아지면 계자 전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자 전류 IF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단자 전압 V입니다. RF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단자 전압이 낮아지면 계자 전류도 낮아지겠죠. 증가가 아니라 낮아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자 저항이 클수록 무부하 전압이 상승한다. 자, 먼저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을 때예요. 그럼 이 무부하 전압 V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유기기 전력과 같고요. 얘는 K 파이 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계자 저항이 커지면, 자, 여기에 계자 저항이 커지면, 그죠? IF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자속은 LIF예요. 그럼 이 IF, 계자 전류가 작아지면 자속도 작아져요. 맞죠? 그럼 여기에 자속이 작아지면 유기기 전력도 작아지고 무부하 단자 전압도 작아지게 되겠네요. 즉, 계자 저항이 클수록 무부하 전압은 상승이 아니라 감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상 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병렬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직렬 연결해야 되겠죠. 이 보상 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하고 방향은 반대로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 발전기에 비하여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타여자 발전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RA, IA가 되고요. 자속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속 파이. 자, 이때 전압 변동. 자, 단자 전압을 제가 V라고 볼게요. 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2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무부하 단자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압 강화예요. IA, RA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IA에는 이 분권이에요. 분권에서는 IA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하 전류와 IF, 계자 전류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IA에는 분권에서는. 근데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IA는 그냥 부하 전류밖에 없어요. 네, 부하 전류.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 분권에서는 전류가 얘보다 커요. 타여자보다 크다고. 왜냐하면 IF만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분권이 요게 크단 얘기네요. 전압 강화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전압 변동률도 크다 이거예요. 즉 분권이 타 여자보다 전압 변동률이 어떻다? 크다고요. 자,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 여자에 비하여 크다 이거. 왜?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타 여자보다 뭐만큼? 계좌 전류만큼 더 많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 얘기는 전압 변동률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은 감소하게 되고요.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세 번째로는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나쁜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하거나 보극을 설치하거나 또는 중성축이 이동한 만큼 브러쉬를 이동함으로써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번 전기자 전류에 의해 공극 자속이 왜곡되는 현상. 그렇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 즉 공극에 있는 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발전기 경우 중성점을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죠? 중성축이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할수록 자속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주자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 즉 전기자 반작용이 클수록 자속은 감소하겠죠.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전동기의 경우 토크를 감소시키죠. 왜냐하면 자속이 감소하면 토크가 감소하죠. 발전기의 경우 유도기 전력이 마찬가지로 저하가 됩니다. 즉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토크는 감소하고 유기기 전력도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5kV, 10MVA Y결선 3상 동기발전기에 단락비가 0.5일 때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단락비 K다 라고 하는 것은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IS가 되고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10V의 제곱 PNG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PN은 전격 용량으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고요. V는 선간전압으로서 단위가 킬로 볼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볼게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비 K분의 100 되겠네요. K는 0.5, 2분의 1이에요. 분의 100 해서 200%다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동기 임피던스 G. 그럼 동기 임피던스 G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P N분의 10V 제곱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돼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PN은 전격 용량으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죠. 10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될 것이고요. 10 곱하기 전압이 5kV니까 5의 제곱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200 됩니다.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10 그죠? 요거는 5 곱하기 10의 3승으로 쓸 수 있죠. 5 곱하기 200 하면 10의 3승이니까 없어지게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5옴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3상 수전단의 전압과 전류 파형이다.
역류를 1로 개선하기 위해 동기조상기가 공급해야 하는 무효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파형에서 상전압과 상전류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전압 VP라고 하는 것은 자 크기는 3000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입니다.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크기는 3000 되고요. 전류의 상전류는 200 루트 2니까 200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상을 살펴보면 전압을 기준으로 얘를 0도라고 보겠습니다. 0도. 전류가 전압보다 30도가 느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피상전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상전압, 상전류의 몇 배가 돼야 돼요? 3상이니까 3배가 돼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전류에 뭐를 취해요? 공액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류에 공액을 취하면 200에 달라지는 것은 여기 3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전압은 3000 곱하기 전류는 200에 얘와 얘의 위상차는 뭐 3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코사인 30도 플러스 J의 사인 30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피상 전력이.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세 개는 이제 10의 뭐 3승이니까 키로 볼트 암페어의 K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요거 2 요거 없앨게요. 그럼 요 앞에 곱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100이니까 900이네요. 그럼 얘는 900 루트 3 플러스 J의 900 되겠네요. 이게 피상전력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유효 전력이 될 것이고요. 얘는 무효 전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역류를 1로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역률이 1이려면 무효분이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겠죠. 그럼 0 되려면 이 동기조상기가 요거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J의 900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J의 900만큼 공급을 해주셔야지 더해서 0 되겠죠. 즉 문제에서 역률이 1이 되기 위해 동기조상기가 공급해야 되는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J 900이죠. 그럼 보기에서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900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시험에서 최종 답안은 이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 값은 공급해야 될 값은 마이너스 900이다. 답이 1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수비가 200대 20인 이상적인 단상변압기에 1차 측에 120V 60Hz의 전원에 연결되고 2차 측은 100의 각도 15매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1차 측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 됩니다. 건수비가 200대 20이다 라고 돼 있고 1차 측의 전압은 120의 각도 0도라고 돼 있고요. 2차 측에는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하가 100의 각도 1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I1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1은 임피던스 G1분의 V1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건수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수비 A다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 되고요. 그럼 20분의 200이니까 10 돼요. 자, 얘를 G2다라고 보겠습니다. G2. 그럼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A의 제곱 G2가 돼요. 다시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A의 제곱 G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G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A의 제곱 G2 분의 V1 이렇게.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건수비가 10이네요. 10의 제곱 곱하기 G2는 100 각도 10도 맞죠? V1은 120의 각도 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 0이 2개, 4개네요. 하나 없애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각도는 12. 분모했던 게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10도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미리가 되겠죠. 미리암페어가 단위가 되겠네요. 즉 12mA의 각도는 마이너스 10도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슬립 0.04로 운전 중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입력이 50kW이고 고정자 동선이 1kW일 때 회전자 동선은 얼마인가? 이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는 변압기의 등가회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변압기 1차 측, 즉 유도전동기 1차 측이 되고요. 그리고 유도전동기 2차 측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R2 출력을 담당하는 저항 R이라고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여기가 유도전동기 1차 측, 여기가 유도전동기 2차 측 됩니다. 문제에서 이 입력에 50kW를 입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정자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이죠. 고정자 1차 측에서 1kW의 동선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력이 50이고 1차 측에서 1kW의 동선이 발생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2차 측의 입력 P2는 얼마가 되겠어요? 50에서 1을 뺀 49kW가 돼요. 자, 문제에서는 회전자 동선, 즉 2차 동선, 여기에서 발생하는 동선이 얼마냐 이거죠. 2차 동선 PC2라고 하는 것은 시계의 SP2로 계산할 수 있어요. 슬립은 0.04죠. 100분의 4 곱하기 P2가 49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96kW다 라고 하는 2차 동선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DC-DC 컨버터 중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 컨버터의 종류에 벅 부스트, 플라이백 컨버터가 나와 있습니다. 회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벅 부스트, 그 다음에 플라이백 컨버터입니다. 이 플라이백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이 벅 부스트 컨버터에서 우리가 입력축과 이 출력축을 변압기에 의해서 절연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변압기를 사용한 컨버터가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4번에 플라이백 컨버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상전압 VT를 하나의 SCR을 이용하여 점호각 알파 60도로 위상 제어할 때 저항부하에 공급되는 평균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SCR을 이용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가 단상 반파 정류란 얘기죠. 이 단상 반파 정류에서 위상 제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CR 하나를 이용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단상 반파 위상 제어의 출력에 대한 식은 이와 같습니다. 저항부하에서 파이분의 루트 2에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이에요.
여기에서 5분의 루트 2를 계산하면 0.45가 되는 거고요. 요 2라고 하는 것은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저항부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출력 평균 전압은 뭐 EDC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EDC는 5분의 루트 2의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돼요. 자, 그대로 2는 실효값이죠. 여기 보시면 실효값이 V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실효값의 루트 1이라는 게 최대값이니까 V0. 요거 대신에 자, 5분의 루트 2의 V0 곱하기 2분의 코사인 알파가 문제에서 60도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더하기 1 됩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4분의 3이에요. 그쵸? 4분의 3. 다시 적으면 4 파이의 루트 2의 3의 V0 돼요. 그럼 요 4를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2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2 루트 2 파이의 3의 V0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상에서 위상 제어에 대한 요 출력식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주파수 50Hz의 변압기를 1차 측 전압을 유지하면서 60Hz로 운전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것을 자 변압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변압기가 1차 측 그리고 변압기 2차 측 이렇게 볼게요. 건수는 여기는 N1일 거고 여기는 N2가 되겠죠. 1차 측 전압을 제가 편의상 E1, 2차 측 전압을 E2라고 하고요. 자, 문제에서는 이 주파수가 50Hz에서 60Hz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올린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어떻게 한 거죠? 상승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를 묻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1차 측 전압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얘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일정하다.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측 전압 이완은 변압기에서 4.44 F 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1번 무브와 2차 측 전압은 동일하다. 자, 주파수를 상승했지만 입력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권수비가 일정하면 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일정하겠죠. 1차 측 전압이 일정하고 권수비가 일정하면 당연히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측 전압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자와 전류가 감소한다. 이 식에서 얘는 일정이에요. 주파수가 어떻게 했어요? 증가됐죠. 주파수가 증가되면 얘가 일정하기 위해서 자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 자속 파이 M은 식에 의해서 L I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덕턴스에다가 뭐 I 제로 여자 전류. 주파수가 증가하면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여자 전류도 어떻게 해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자와 전류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 맞죠? 이게 감소해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철손이 감소한다. 아주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철손은 주파수의 반비례예요. 철손은 뭐 한다? 주파수의 반비례한다. 그럼 주파수가 증가하면 철손 감소하죠. 철손 감소. 네 번째, 전압 변동률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압 변동률 이필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정격 전압분의 저항에서의 걸리는 전압 강화의 백분율인 거고, 그렇죠? Q라고 하는 것은 정격 전압분의 INX에 곱하기 100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파수가 증가하면 X는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잖아요. E, 파이, F, L이 이게 X잖아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한다고요. 그럼 이 X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네. 그럼 Q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전압 변동률도 증가한다고요. 즉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Q 값이 증가하게 되고 전압 변동률도 증가. 즉 전압 변동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겠죠.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삼상전류에 의한 합성작의 크기는 삼상전류에 의한 작의 최대치의 몇 배인가?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1차 측 권선은 Y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상 여기를 A상, 여기를 편의상 B상, 여기를 편의상 C라고 보고요. Y결선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삼상 교류를 인가를 합니다. 삼상 교류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면 A상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A상. B상은 120도 느리죠. 그래서 얘를 이러한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B상. 그렇죠? C상은 120도 앞서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네요. 자, 얘를 C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A상의 전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전류를 I에 사인, IM 이렇게 적어보죠.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 이렇게. 오메가 T 대신에 그냥 세타라고 볼게요. 세타 플러스 0도. 그럼 B상은 어때요? 120도 느리죠? IM 사인 세타 플러스 느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그럼 C상은 IM 사인 세타 플러스 12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계예요. 자속은 L, I라고 쓸 수 있어요. 전류의 값이나 자속이나 우리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우리가 자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요 지점에서. 여기는 몇 도죠? 네, 90도예요. 90도. 자, 90도를 볼게요. 그럼 90을 여기다가 세타에다가 넣어 볼게요. 여기 90 넣으면 얘는 90도예요. 그죠? 사인 90도는 1이니까 얘는 그냥 IM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90 넣어 볼게요. 90 마이너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IM 이렇게 나와요. 맞죠? 여기다 90 넣어볼게요. 90 넣으면 210도죠. 사인 210도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IM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때 IM을 다 빼볼게요.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보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개로 나타내보면 자, 1은 A상은 1이에요. 요 크기가 요렇게 1이라고요. 1 맞죠? 자, B상은 2분의 1인데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으로. 요게 2분의 1이에요. 맞죠? C상도 이렇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2벡터, 2벡터, 2벡터를 한번 다 더해 볼게요. 자, 요거 1이라는 벡터. 요거 1이에요. 요거. 얘는 2분의 1인데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2분의 1. 맞죠? 얘는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2분의 1. 맞죠? 자, 그럼 잘 보면 얘가 이루는 각이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요렇게 120도, 이만큼이 120도니까 120, 120, 120이니까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60도겠죠? 맞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2벡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60도에 곱하기 반이에요. 2분의 1 코사인 60도, 2분의 1 코사인 60도, 그죠? 그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인 거죠. 두 개. 맞죠? 결국에는 요거 계산해 보면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요게 2분의 1이라고요. 자, 그럼 전체 자개는 얘와 얘에 의한 이 방향으로 2분의 1. 그죠? A상에서 요거 1이죠? 그럼 전체 자개는 얘와 얘가 이 위쪽 방향으로, 그죠? 요 순간에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 IM에 해당하는 자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한 상, 전류에 의한 자개 최대치의 몇 배란 얘기예요? 2분의 3배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1번에 1.5배가 되겠습니다. 60kVA 3300대 110 단상 변압기를 2차 측 개방 시 전류는 0.5A이고 입력은 1320W일 때 자화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변압기 무브화 시험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 변압기 무브화 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V1 되며 여기에 흐르는 것은 철손 전류 I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은 자화 전류 I파이가 되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것이 무브화 전류인 여자 전류 I0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1차 측 전류가 1차 측 전압이 3300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때 전류가 0.5라는 것은 얘가 0.5A 라는 뜻이고 이때 입력은 무브화 시 발생되는 손실을 다 뭐라고 해요? 철손이라고 하잖아요. 철손 PI라고 하는 값이 1320W이다 이거예요.
이때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 자화 리액턴스를 구하라.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손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I다라고 하는 것은 철손을 뭘로? V1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V1은 3300, 철손은 1320.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0.4A가 돼요. 4A. 벡터로 그려보면 이렇게 자, 철손 전류가 이렇게 돼요. II. 자화 전류는 철손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느려요. 얘를 합친 것이 여자 전류가 되는 거예요. I0. 문제에서 얘가 0.5A라고 되어 있고 얘가 좀 전에 0.4A라고 계산을 했죠.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 4, 5가 되겠네요. 3, 4, 5. 즉 자화 전류는 0.3A란 얘기예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3A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제가 알고 싶은 자화 리액턴스 XL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전류는 I파이고 전압은 V1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I파이 0.3, V1 3300. 계산해 보면 11 곱하기 10에 3승 해서 11kΩ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요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0.1에서 0.4가 될 때 2차 전류는 3배가 된다면 기계적인 출력은 몇 배가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회로에 대해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2차 동선에 해당하는 R2가 되고요. 여기가 출력을 담당하는 저항 R로서 S의 1-S의 R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전류 I2가 되겠죠. 그러겠죠? 자, 이거는 한상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상분이에요. I2 제곱에 요거 S의 1-S의 R2의 3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즉 기계적인 출력식은 P는 3I 제곱 R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슬립이 0.1에서 0.4가 될 때 그리고 전류는 3배가 됐을 때 기계적 출력이 몇 배가 되느냐, 즉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 자, 그럼 여기에 편의상 R2의 값은 1이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1. 계산하기 편하게 1 이렇게 돼요. 없어요. 자, 슬립이 0.1이고 I2가 1A일 때 이렇게 볼게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P는 P1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냥 편의상 P1 3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0.1 1-0.1 이렇게 되나요? 그대로 쓰면 3 1의 제곱 곱하기 S에 0.1 넣으면 0.1 1-0.1 그럼 이거 9 되네요. 그죠? 9. 그럼 얘는 3 곱하기 9 해서 얘가 27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슬립이 이제 얼마가 됐어요? 0.4가 됐어요. 그리고 전류가
3A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편의상 이때를 제가 P2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P2 3 곱하기 3A 되죠. 3의 제곱 곱하기 슬립은 0.4에 1 마이너스 0.4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3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27이에요. 그죠? 27. 얘는 27 곱하기 얘는 0.4분의 0.6 되겠네요. 2분의 3 되겠죠? 0.4분의 0.6은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맞죠? 어차피 비교하는 거니까 27, 27 약분하면 이렇게 몇 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2분의 3배가 됐다는 얘기죠. 즉 슬립이 0.1에서 0.4가 되고 전류가 3배가 되면 기계적인 출력은 원래 있던 것의 2분의 3배가 된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펌프팬, 블로어 등의 부하, 즉 펌프팬, 블로어 등의 부하를 우리는 유체 부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유체 부하 같은 경우는 토크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예요. 다시 쓰면 2파이 NT가 되겠죠. 그럼 이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출력은 회전수에다가 또 토크를 곱한 거잖아요. 즉 출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자, 유체 부하 같은 경우에는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출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자, 펌프팬, 블로어 등의 부하는 토크가 어떻다고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부하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로 동작되는 교류전동기를 통해서 가변속 운전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버터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다시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서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 전압과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VVVF라고 하죠.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 방식이 됩니다. 자, 1차 전원의 주파수를 가변하여 전동기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가 되겠죠. 자, 유도전동기나 동기전동기에 적용이 되고요. 펌프팬, 블로어 같은 제곱 저감 토크, 즉 토크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러한 부하에서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뭘 하면? VVVF 방식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아주 크다. 그리고 고정도, 고속응답, 고속구동, 고효율 가능하고요. 각종 자동 제어가 용이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뭐가? VVVF 제어 방식이라는 것이. 자, 근데 문제 보기에서 우리 가, 나에 들어갈 것은 유체 부하 같은 경우는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인버터를 이용한 VVVF를 이용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유니버셜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직류, 교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이 전동기를 우리는 유니버셜 전동기 또는 만능 전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직류 직권 전동기를 직류에서 사용이 되겠죠. 근데 교류에서 사용해도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직류 직권 전동기를 교류에서 사용하게 되면 철심이 가열되고, 즉 철심이 가열된다는 얘기는 철손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역류가 효율이 낮고 정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직류 직권 전동기를 개량한 것이 바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즉 직류, 교류 모두 사용 가능한 유니버셜 전동기가 되겠죠. 그게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죠. 자, 그러면 이 단상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직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철심이 가열된다고 했죠. 즉, 철손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철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전기자라든가 계좌 철심을 어떻게 해요? 성층하고요. 계좌의 권선수가 많으면 L, 리액턴트 성분이 많겠죠. 역률이 나빠요. 역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좌 권선수를 어떻게 해요? 줄이겠죠. 계좌의 권선수를 줄이게 되면 자속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주자속이 줄어들죠. 그럼 이 주자속이 줄어들면 토크가 감소해요. 그럼 반대로 이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전기자 권선수를 또 많게 해요. 그럼 이 전기자 권선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겠죠. 즉 전기자 반작용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를 하죠. 이것이 만능 전동기, 유니버셜 전동기, 단상 직권 정자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와전류에 의한 손실이 뭐예요? 철손이죠.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 고정자나 계좌 철심을 성층한다, 적층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교류 운전 시 토크의 맥동은 피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교류가 되면 전류가 변화하게 될 것이고 자석도 변화하고 토크도 맥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정류지연을 억제하기 위해 저항이 큰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요. 네 번째, 역률을 향상하기 위해 계좌 권선수를 어떻게 해요?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증가가 아니라 역률 향상을 위해 계좌 권선수를 감소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내용이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역률이 매우 낮으므로 계좌 권선의 권선수를 어떻게 한다? 적게 한다.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게 되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트라이액은 턴온과 턴오프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트라이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SCR을 반대 방향으로 병렬 연결된 구조와 동일하게 됩니다. 3단자 양방향성 사이리스터고요. 이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턴 온 시킬 수 있지만 이 게이트 신호로 턴 오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트라이액은 턴온과 턴오프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턴온은 가능하지만 턴오프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